또 의붓아들을 학대한 사건이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의붓아들과 친딸을 싸움시킨 아빠. 지난해 5월 인천입니다. 45세 남성, 아버지죠. 의붓아들 10살 아들, 친딸 9살. 서로 싸워보라고 지시합니다. 세상에 어떤 아빠가 아들과 딸을 싸워보라고 합니다. 그러자 의붓아들 B군이 여동생을 못 때리겠다. 참아. 라고 거부를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의붓아들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지난 2018년에도 왜 간식만 먹느냐며 아들의 뺨을 수차례 폭행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A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징역 6개월을 범죄로 현재 구형을 한 상황인데 A씨의 주장은 싸움놀이 시킨 적 없다. 의붓 아들의 상처는 딸이 때려서 생긴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동생 안 때리자 아버지가 화내며 때렸다. 전에도 아버지와 싸움놀이해서 맞은 적이 있다. 라고. 하지만 B군은 진술했고요. C양은 아버지가 싸움놀이 하자고 했는데 오빠는 안 하고 싶다고 했다. 아버지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오빠 얼굴 때렸고 아버지도 몇 대 때려서 상처가 났다라고 아이들은 다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은. 재판부 B군 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피해 사진도 진술했고 죄책이 무겁다. 아버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는데 김광선 변호사님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징역 8개월. 8개월 살고 나와서 다시 이 아이들에게 돌아간다면 창녕에서도 결국은 다른 가족, 위탁 가정에 맡겼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런 학대가 이어질 수도 있는 문제고 징역 8개월 갖고 되겠습니까? 근데 사실 검찰도 구형을 6개월밖에 안 했더라고요. 거기서 한 2개월 높여서 법원에서 이제 8개월을 선고를 했는데 그 내용이 뭐 이렇게 사실 알려진 것보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좀 가볍게 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을 조금 들어가서 보면 이 아이가 사실은 이 의붓 아버지가 자기 이제 아내와 결혼을 합니다. 근데 결혼한 이듬해 아내가 다른 남자의 아들을 또 낳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본인 입장에서는 화가 나겠죠. 결과적으로 보육원에 애를 보냈다가 8년 만에 다시 데려옵니다. 근데 8년 만에 다시 데려온다는 것은 서로 이제 부인하고 다 협의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애 입장에서 보면 애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 8년 만에 다시 데려온 거군요. 네, 다시 데려왔어요. 근데 이 아이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설사 지금 뭐 의붓 아버지하고 신엄마 사이에 사이가 안 좋다 하더라도 그것은 둘 사이의 문제고 둘의 어떤 사생활 간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보육원에서 데려왔으면 애를 잘 키워야 하는데 계속 자기하고 와이프하고 난 딸하고 계속 싸움을 시키는 것서 싸움도 그냥 싸움이 아니고 싸움 놀이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뭔가 약간 유장을 한 것 같아요. 예.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게. 예. 나중에 아동학대 문제 되면 나 우리 놀이를 한 것이지 사실 학대한 게 아니다. 또 사실 또 법정에서도 그렇게 주장을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피해 아동의 어떤 진술이었지 딸도 아니 아빠가 시켜서 난 정말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때렸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때리게 되고 하면 이게 아동학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간접적으로 그걸 빙자해서 딸과 아들을 싸움을 시켜서 딸이 그 의붓 아들을 때리게 하는 이런 아주 좀 비열한 방법을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형량을 보면 물론 이제 상처가 얼마나 났는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을 보면은 이건 정말로 아주 죄질도 나쁘고 비열하죠. 예. 그래서 사실 뭐 그냥 징역 8개월 이게 너무 형이 작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재판부 자체에서는 이제 8개월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병현 박사님, 저는요 검찰과 우리 재판부 판사님들이 아이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했는데 8년 만에 다시 찾아온 아빠한테 이런 학대를 받았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앞서서 가방 속에 가둬져서 사망한 아이 사건이나 이번 창녕에 학대당한 사건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오죽하면 이 아이가, 창녕 아이 같은 경우는 10살 소녀가 골절로 몸이 아픈데 옆집에 지붕을 타고 넘어가서 모르는 사람한테 구해달라고 그렇게 손을 내밀었겠습니까? 징역 8개월? 글쎄요. 너무 짧지 않습니까? 또 아이들의 입장에서 무섭잖아요. 사건의 공통점을 보면 가해자로 볼 수 있는 부모는 끝끝내 사건에 대한 이 내용을 부인하죠. 그런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정작 중요한 내용은 아이들이 진술에서 일관성 있게 나오고
아이들이 학대를 당하거나 하지 않았으면 나오기 힘든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들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특히 이 지금 인천지법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친딸에게도 의붓아들, 그러니까 오빠에게 손짓검을 하라고 시켰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아이에게도 씻을 수 없는 사실은 또 다른 아동학대가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는 예방에 관한 측면이랑 그리고 그 뒤에 대응에 관한 측면 두 가지를 좀 나눠볼 필요가 있는데 때만 되면 나오는 것이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동학대 전수조사해야 된다. 그리고 그때 나와서 후루룩 모든 것들을 훑고 지나가지만 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문제가 언제 그랬냐는 듯 나오게 되는 부분들이 우리 사회 뉴스를 계속 이어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뭐 한 조간신문을 보다 보니까 전문 칼럼을 쓰신 분이 예산에 관한 측면이라든지 우리 사회에서 아동 전문 기관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적은 것 아니냐. 그러니까 사건이 발생할 때만 나가서 목소리를 높이지 근본적인 대처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부족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방에 관한 측면도 좀 지켜다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전에 고승덕 의원님이 말씀 주셨던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 미혼모라든지 그리고 이 사회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는지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제가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그 일본 영화인데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좀 마음이 먹먹하고 많은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냥 낳고 기른다고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은 대한민국에 있는 무수히 많은 부모라면 다 똑같이 인지하고 있을 상황으로 봅니다. 특히 창녕 아동 사건 같은 경우를 보니까 기사 달랑 말미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코로나 문제 때문에 다들 집안에서 온 식구가 모여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극도의 스트레스가 커졌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문제 속에서 스스로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가정들이 지금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개별 가정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아동학대 등에 대한 많은 일들에 대해서 국가 지자체가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고 사건이 벌어질 때만 부랴부랴 나서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처방과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조치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